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보단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헛똑똑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보다는 현명한 사람이 낫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홍희정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지식이 많아 똑똑한 사람보다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좋습니다. 남편의 잔소리, 아유, 남편이 있으면 부럽네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존경심,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부관계도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 쓰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결혼을 앞둔 분이죠. 젊은 분이죠, 젊은 분. 나이가 젊은 분이신데, 결혼을 이제 앞둔 젊은 분이시고, 우리 행복이 먼저다에 이제 항상 이렇게 댓글을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이분의 사연을 오늘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사람들, 20대나 30대, 그런 분들이 50대, 60대, 우리 행복이 먼저다의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신데 20대, 30대 초반이 50대, 60대의 경륜과 연륜을 가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50대, 60대의 어떤 경륜, 연륜 이런 것들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50대, 60대가 봤을 때 20대, 30대를 보면 좀 왠지 아쉽게 보이고 왠지 좀 부족해 보이고 왠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이 50대, 60대가 옛날 20대로 돌아갔을 때는 똑같았는데 경륜과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보는 눈이 좀 더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 것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대, 30대가 50대, 60대보다 항상 부족하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50대, 60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평생 소인배 생각, 행동, 말하면서 사는 그런 아주 불쌍한 인간들도 바글바글 하잖아요. 바글바글 합니다. 뭐 나이가 60이 되고 뭐 50이 넘고 60이 돼도 소인배 기질을 발휘하고 그런 걸로 그냥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뭐 나이 먹는다고 연륜 경륜이 쌓이겠습니까? 더 잔 꾀만 늘어나지. 그럼 20대, 30대 있는 사람들이 아직 연륜은 좀 부족하잖아요. 뭐 경험도 부족합니다. 근데 참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참 저 젊은이는 참 좋은 젊은이네. 저 젊은이는 좀 별로네. 이렇게 판단되는 기준이 뭐죠? 얘기를 해보고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친구는 참 괜찮은 젊은이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주게 됩니다. 그게 멘토가 되는 거죠. 귀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젊은이는 별로네. 그러면 잘 살아 굴럭 하고 끝입니다.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죠. 뭐 자기 고집이 있고 뭐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그래 굴럭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젊은이는 참 괜찮다. 그러면 도움의 손길을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멘토가 되고 귀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참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만난다고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사람의 속을 안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동으로 사람을 간파하게 되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노인이든 얘기해 보면 대략 그 속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가 부정적이야. 얘기를 해보면 긍정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긍정적인 얘기가 없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해. 무언가 꼬아서 얘기하고 무언가 불편하게 틀어서 얘기하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있겠습니까? 계속 그 밥에 그 나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발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생 한 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그런 잘못된 생각은 특히 젊었을 때 할 수 있는데, 인생 한 방이야. 한 방 멋지게 하고 인생 한 번 멋지게 사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 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생 한 방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고단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 나가도 항상 조심하고 뒤를 돌아보고 차근차근 꾸준히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살아야 되는데, 뭐 한 방에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졌는 사람은 사다를 내게 돼 있는 거죠.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인생 한 방이야, 한 방에 해야 돼. 뭐 그래 인생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와는 좀 다르게 매사에 불평거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을 막 하는 거죠. 어떻고 저떻고, 뭐 정치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항상 이렇게 불평거리를 찾아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 그 다음에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습니다. 나는 학벌이 떨어져서, 나는 집안에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은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여서, 나는 교육을 잘 못 받는, 뭐 어때서, 어떻고 저떻고, 계속 그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뭐 역시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나도 나쁜 성격이 세 가지를 딱 보면,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항상 그 한방주의, 그 다음에 불평만 늘어놓는 이런 나쁜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뭐 발전이 없습니다. 평생을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사는 거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어떻게든 한 방에 뭐 하려고 그러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젊은이든 늙은이든 20대든 50대 60대든 아주 피곤한 삶인 거죠. 자, 그럼 이 반대의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군가? 이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부정적이지 않고 인생 한 방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키워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긍정, 성실, 감사,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0대든 20대든 30대든 존경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까 홍희정님께서 말씀하셨던 존경심이 생겨야지 부부 사이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20대 30대 연륜 경륜이 부족하다 보니까 존경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근데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감사하면 존경심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그리고 이 긍정의 기운을 그 주변에 퍼뜨리게 되는 거죠. 한 명이 계속 부정적이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서 점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생 한 방향하고 떠들던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면서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이런 긍정, 성실, 감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뭐 책을 한 권 딱 읽으면 긍정, 성실, 감사가 생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음식이 있어서 그 음식만 딱 먹으면 긍정, 성실, 감사가 두두둑 생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대부분 이런 긍정, 성실, 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부모한테 영향을 받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거리를 늘어놓는 그런 사람은 인생 피곤하죠.
우리 뭐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재력가라도 어떻게 저렇게 살고 평생을 살지?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긍정, 성실, 감사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긍정적이면요 자식들이 긍정적입니다. 부모가 성실하면 자식도 성실해집니다. 부모가 매사에 감사하고, 길을 지나더라도 조그만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감사해야 하고, 돌을 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크는 자식들은 매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긍정의 실타래를 뽑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거기서 감사할 부분을 찾아내서 힘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헛똑똑이가 아닌 현명한 사람들. 왜 현명한 사람들이냐? 인생을 살면서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공공에 처할 때 있고, 그때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헛똑똑이들은 거기서 불평만 늘어놓고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공공한 상황에서도 긍정의 실타래를 뽑아내고 감사의 기운을 뽑아내서 자기를 다시 재정비해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그 공공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든 뭐 나이가 많든 간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사람보단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휴일 잘 보내셔서 다음 주 또 시작하는 한 주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뭐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모임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늘어난다고 하니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찬 일주일 내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